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갖고 또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을 했고요. 또 깜짝 드럼 합주를 보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외통위 간사께서도 85점 주셨더라고요. 상당히 잘 된 외교다라는 네.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드럼 합주 연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일 관계의 이제 한일 관계를 지금 한일 관계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 넓히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진정성을 담은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지난 그 10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2달 반 만에 이제 회담이 다시 열린 것인데 셔틀레고의 복원을 넘어서 아주 안착시킨 아주 성공적인 한일 회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든지 안보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그 미 중간의 그 패권 경쟁이 지금 되게 심화되고 있고 또 북한의 그 핵 고도화도 상당히 지금 진전이 빠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하고 한중 간의 미중 간의 패권 속에서 공급망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지금 그 중국과 일본이 일본 총리의 그런 그 중국과 대만과의 그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경색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간의 연대도 공고히 하자라는 얘기도 하면서 또 그 한중일 간의 소통도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균형 외교적인 측면도 또 보여줬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그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이제 그 조세이 탄광 있지 않습니까? 80년 전에 발생했던 우리가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강제 징용당해서 조세이 탄광에 끌려가서 노동을 하다가 그 수몰되는 바람에 136명의 한국의 노동자들이 그때 수몰돼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일 간에 같이 그 DNA 유전자를 검식하자라는 그 합의를 한 것, 이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실 한일 관계 발목을 잡은 것이 과거사 문제였는데 과거사 문제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인도주의적 협력을 통해서 그 좀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나가면서 과거사 문제들도 좀 발전시키는 그런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그런 그 단계별로 나아가는 그런 초석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거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 상당히 잘한 외교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까? 100점 이상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셔틀 외교를 정착시킨 성공적인 한일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여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칭찬을 늘어놓으셨는데 외교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그 아까 말씀하신 조세이 탄광 같은 경우는 우리 수몰된 한국인의 그 DNA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동 이제 감정을 추진하자 이런 부분들은 다카이시 총리가 먼저 제안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그 백제의 문화가 깃들어 있는 다카이시 총리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현에서 직접 그 총리가 나와가지고 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셔틀 외교의 복원 상당히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관계가 굉장히 지금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도. 또 특히 우리가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우리가 좀 밀착되는 관계를 보였잖아요. 보였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그 사이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국내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세희 관광 같은 경우도 먼저 좀 전향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민감하고 복잡한 그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꺼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갈등의 여지를 줄인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일본이 좀 신경을 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는 좀 잘 돼야 되겠죠. 또 대통령 외교가 잘 돼가지고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야당이지만 지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인 이제 성과가 와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실질적 성과가 무엇이냐 이런 데 대한 지적은 늘 야당으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과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펀치 첫 번째 키워드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제명 파장입니다. 양당 모두 제명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특히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가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심야에 기습 제명하면서 지금 당내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저희가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한동훈 전 대표 윤리위에서 전격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어제 밤 12시 정도에 네, 마침 자려고 지금 이제 하는 상황에서 속보를 봤습니다. 예, 기자들도 어제 좀 많이 놀랐다고. 예, 그래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 기사가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우리가 지금 기습 어찌 보면 징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논의도 했고 그랬는데 윤리위가 전격적으로 제명을 이래 하고 나서 문제가 지금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결정문 있지 않습니까?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이 어제 이 제명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아침 사이에 2번이나 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징계를 내리는 근거가 됐던 네네. 그 결정문이 징계가 끝나고 나서 2번이 정정돼서 나온다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 징계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나온 그 결정문을 보면요.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징계 대상자, 즉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랬습니다. 자, 또 어떻게 정정됐냐면요. 예.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즉 징계 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게 확인되었다 해놓고 나중에는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하였다. 자, 추정되는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가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최근 2차에 나온 정정문에 추정되는 게시글이라는 말 자체는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말했듯이 당무감사위원회가 제시했던 그 자료들, 근거들이 굉장히 지금 조작된 것임을 이 윤리위원회도 지금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명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당원 게시판이라는 그 자체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 누구나 들어가서 글을 쓸 수 있는 데 있어서 한동훈의 가족이 거기에 당원으로서 한동훈의 가족이 게시글이나 어떤 사설 이런 거를 올린 그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본인에게 제명을 한다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 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라 해야 되는 예,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되는 것이라서 오늘 우리 대안과 미래 어떻게 보면은 소장파라고 하는 경우죠. 친한파라고 보지 않고 소장파라고 보는 우리 대안과 미래에서도 뭐라 얘기하냐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반헌법적 처사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이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까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오후 1시 반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을 뭐에 지금 비유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엄에 비유했습니다. 예. 왜?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지금 극심한 내용에 빠지게 되었다. 네. 지금 우리 당에서 지금 문자 폭탄이 또 오고 있습니다. 어떤 폭탄이 많냐면요.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이든 좀 비호감이 있든 이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돼서는 안 된다. 왜? 우리 당이 지금 분열되고 폭망하고 이러면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선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지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극심한 내용에 빠지고 또 우리가 큰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려는 이런 불손한 의도를 보이고 있는 이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굉장히 비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우리도 지금 의총이 지금 소집되게 돼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지금 최고위에서 지금 내일 최고에 모인다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께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그렇죠. 최고위에서 당신들이 징계를 한번 내리려면 내려봐라, 확정을 해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최고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를 지켜보고 예.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그 지지자들 의원들은 적극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예. 글쎄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날 밤에 이런 제명 결정이 나와서요. 글쎄요, 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사형 구형하는 날을 일부러 맞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장동혁 쪽에서 한동훈 그 전 대표를 제명시킨 그 가장 큰 근거는 자기를 키워준 윤석열을 배신했다라는 그 프레임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 구형이 일어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윤호개인 세력이라든지 구구강성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형 구형과 그 윤석열을 도와주지 않고 배신 때린 한동훈을 오버랩 시켜가지고 정적도 제거하면서 또 윤호개인 세력과 구구강성 지지자들의 결집을 도모하려 했던 아주 의도된 의도된 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국민의힘의 보수 균열에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인데 저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뭐 이 과정들의 그 제명 결정의 과정들의 법적인 시시비비 이런 것들은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걸 떠나서 이 건에 대해서 일단은 어쨌든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거기다가 익명으로 게시했고 두 개의 IP를 통해서 게시를 했고 윤석열 부부뿐만 아니라 당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좀 판을 좀 크게 벌려가지고 그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그 비판하면서 그걸 바로잡는 과정으로 갔어야 되는데 법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골든 타임들을 놓쳐서 결국 제명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극심한 내부 이제 그 분열 속에서 이제 당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재심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뭐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친한계 인사들과 또 긴급 회동도 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적 조치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오늘 저희가 일단 이런 순서는 있습니다. 일단 그 윤리위가 네. 지금 제명 결정을 하긴 했지만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최고위가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가 결정이 난 이후에 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우리 아무래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의 그 어떤 구성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예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당무감사에서 있었던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작이 된 부분도 많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좀 야밤에 그죠 기습적으로 이렇게 제명 결정을 내린다는 자체는 당 대표의 의지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말씀을 그러면 해주셨으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윤리 결정을 뒤집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본인이 지금까지 가져온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반응을 했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고발을 하고 뭐 이렇게 법적인 조치로 취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계없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그 방향은 이렇게 갈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예. 예, 극심한 내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신호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탈당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좀 선택지도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이제 법적 대응을 통해 가지고 바로잡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제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방선거나 또 다른 정치적인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당을 창당하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법적인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결정 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예, 예. 그 과정에 이제 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존의 윤석열의 전략 참모라고 불렸던 그 고성국 씨를 이제 입당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고성국 씨의 그 조언대로 지방선거를 치러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고성국 씨가 뭐라고 조언을 했었냐면 다른 구구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구구 정당들에게 30석 정도는 이렇게 공천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구 정당들과의 연대를 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좀 넓히면 개혁신당 등 그런 정당들과의 연대는 가능하지만 한동훈과 한동훈 계하고는 절대 같이 못 간다. 이것은 명확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사과 쇼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거짓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과의 핵심은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과의 명확한 절연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형 구형을 받는 날에 맞춰가지고 그 계엄 표결에 참여해가지고 그 계엄을 해제시켰던 그거를 주도했던 당내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윤호개인을 하겠다라는 거에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호개인 세력과 구구 강성 그 세력들을 결집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제 그 입장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런 구구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과 끝까지 가겠다. 이런 걸 명확하게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최고위에서 의결도 제가 보니까 최고위 구성을 보니까 우재준 최고위원이라든지 양양재 최고위원 빼고는 전부 다 장동혁 그 대표랑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결국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한동훈 계에서 새로운 뭔가의 모색을 해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신당 창당을 해서 성공한 사례도 거의 없고 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도 이준석 전 대표도 결국은 법적으로 대응했지만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 계에서 지금 그 유일한 그 방법은 뭐냐면 지금 지금 합리적 중도나 하는 분들의 그 의원 모임 등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도 비판적이잖아요. 장동영 대표에 대해서 그런 그 세력들을 모아내서 당 안의 그 당정부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는 그 지점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구구 강성 그런 분들로 많이 지금 결집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게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고요. 민주당 상황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김병기 의원의 의원이 제명 결정에 반발하면서 버티게 들어간 상황인데 일단 경찰이 오늘 이제 김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를 했고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 그 과정들을 되게 엄중하게 지켜봐 왔었고 또 어제 이제 윤리에서 제명 처분 받은 이후에는 정말 그 뼛속까지 좀 아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네. 이제 정청래 당대표도 상당히 괴롭다라는 신경도 이제 토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강제 수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과정인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원금이나 각종 비위가 있을 때 당에서는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로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해 왔었거든요. 그 기조는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당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된 노정들이 이제 노정은 될 수 있지만 또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 의원께는 이 질문을 드려보면 예. 지금 김병기 의원이 자진 탈당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예, 거잖아요. 예, 그 예.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탈당을 하면 본인의 정치 인생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이 잘못된 것이 나만의 잘못인가? 억울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는 본인이 그런 말까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를 이렇게 강제로 내치게 된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 말이 좀 와닿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을 위해서 애당 정신을 가지고 있고 당 입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의 이런 입장을 밝히고 좀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달라 했는 것일 뿐인데 왜 당에서는 나를 이렇게 나가라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나를 단정지어 버리느냐. 여기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 생명이 이제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다는 부분, 뭐 도의적으로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좀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우리 민주당의 당규를 보면 그 3년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이전에 공소시효 3년 이전에 그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그거를 들이댔다는 말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자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그 정시영래 대표께서도 비상징계권을 가지고 있긴 한데 과연 이렇게 도려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좀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까지도 짧게 짚어봤습니다. 자, 여의도 펀치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을 하면서 특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구형을 하면서 이런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사형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사필 기정이죠. 지금 사실 지난 30년 전에 전두환이가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이제 사형을 구형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반론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사형을 구형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19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대한민국에 안착화되었지 않습니까? 그 문명 국가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본인의 장기 집권과 자기 아내의 그 범죄 혐의들을 묻기 위해서 그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군사 쿠데타도 훨씬 더 문명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것을 자행했기 때문에 저는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헌정 질서가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국격이 얼마나 훼손됐습니까? 지금 빠르게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외교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된 국가로 이렇게 지금 다 확인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더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그동안의 수사나 재판받는 과정들을 온 국민이 다 목도했잖아요. 전혀 반성과 사과도 없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조차도 결국은 이거는 경고성 계엄이다. 이러면서 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형을 구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형이 실질적으로 이제 98년 이후에 사형이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라든지 또는 사형을 구형하면 구구강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어서 순교자처럼 될 수 있다라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일부 의견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 사형이라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저의 선고형도 무기징역인데 최저선을 구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최고의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한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사법부가 그동안 국민적인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많잖아요. 구속 기소시키고 침대 재판하고 했는데 이제 2월 19일 날 있는 이 선고에서만큼은 직위원 재판부가 정말
그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아주 훼손시킨 이런 내란 수괴에 대해서 단죄하는 그런 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 내란 그동안에 그 보여줬던 사법부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그 만회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결심 공판이 2번 열렸고요. 결국에는 특검이 어떤 구형을 내리느냐 그 구형량이 이제 최대 관심사였는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무기징역을 지금 선고할 거라는 예상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좀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예전에 그 전두환 때 있었던 그 계엄이 훨씬 더 엄혹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상자라든지 피해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44년 전에, 45년 전에 있었던 그 계엄과 그 당시 때 대한민국 상황, 그 지금 세계 10대 강국으로서 이제 민주화를 완성해가는 시기에 있었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2025년을 살아가는 이 현대, 이 2026년을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했던 그 계엄, 그죠? 선진국의 길에 들어와 있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발생했다는 이 자체는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짧은 시간에 있었던 계엄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라든지 또는 국격의 어떤 문제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계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엄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서 사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는 것은 저도 이게 보면서 느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계엄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말을 끝까지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계엄을 일으킨 최후의 어떻게 보면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실행했던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마 그 재판부가 봤을 때, 검찰이 봤을 때는, 특검에서 봤을 때는 양형을 고려해줄 의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히 이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비상대권, 비상계엄은 국가긴급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네네. 즉 사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검에서 봤을 때 이런 사형이라는 선고를 내린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 있었던 태도라든지 그런 진술 그런 모습들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예. 두 분께 한 1분 정도 좀 드릴 수가 답변을 좀 1분 정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여야의 반응을 보면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 여야의 입장들 두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좀 답변을 들어볼게요. 당연히 저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구형은 사필 규정이고 본인이 자초한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논평도 안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윤어게인 세력과 구구 세력들과 같이 가겠다라는 것이고 또 같은 날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킴으로 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저는 밝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부 갈등으로 들어갔을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보수의 그런 계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 정당 예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길로 지금 스스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의 구형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게 1심이 나오는 경우에는 분명히 아마 우리 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국민의힘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한다. 근데 이게 지금 특검의 구형이기 때문에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고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 당이 논평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펀치 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